백설공주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다양한 버전으로 재창조되었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 영화, 심지어 한국 고전 영화에서도 각색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스페인 영화에서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어떻게 재창조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파제입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필름통 그 두 번째 시간, 2013년 제27회 고야상에서 작품상을 비롯 무려 10개 부분의 상을 휩쓴 그 화제의 작품, 백설공주의 마지막 키스입니다. 이 영화의 겉모습만 보면 상당히 독특합니다. 아니, 21세기의 무성영화라뇨? 정말 어색한 접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무성영화에도 상당히 독특한 맛이 있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무성영화의 참맛을 느끼셨을 텐데요. 시대를 떠나 이 영화는 과거 무성영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야상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받았을 정도로 대사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꾸고 있죠. 아울러 미장센 기법으로만 무성영화식으로 찍은 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 역시 무성영화의 연기 재현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기에 앞서 스페인 전통 문화에 대해 간략하게 알고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 트인 광장에서 투우사가 사나운 소를 상대로 싸웁니다. 투우사는 빨간 천으로 소를 살살 약올리면서 화를 부추기고, 소가 격하게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관중들의 열기도 높아지죠. 둘 중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라스트맨 스탠딩 게임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화는 현대에 들어 전통이 아니라 인습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동물도 엄연한 생명인데 인간의 재미를 위해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모두 17개의 자치주를 두고 있는데요. 2012년 카탈루냐의 경우 스페인 최초로 투우를 금지시켰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투우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였죠. 2020년 지금 투우의 인기는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스페인의 경제 불안과 레저 문화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예전 같진 않지만 스페인에 가시면 투우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또 다른 전통 문화가 있다면 플라멩코를 빼놓을 수 없겠죠?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춤, 노래, 기타 이 세 파트로 구성된 민속 예술입니다. 안달루시아는 가장 격하게 투우 폐지를 반대한 지역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플라멩코를 보시면 바로 스페인의 열정적인 문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악과 더불어 춤이 상당히 격정적이죠. 우리 고유의 부채춤과는 대조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영화를 보시기에 앞서 이 세 가지를 알고 보신다면 영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서사 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특정 사건에 대한 전개가 아니라 주인공 카르멘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사 영화는 오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막의 러닝타임이 굉장히 짧은데요. 바로 카르멘이 난쟁이들을 만나 유람을 떠나는 과정이 굉장히 짧죠. 원래 정석대로라면 카르멘이 계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난장이들과의 전개에 비중을 둔 스토리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전반적인 카르멘의 삶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라 여성 투우사로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하긴 하지만 길게 다룰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과거 권위주의와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프랑코 정권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 시선, 다른 하나는 파시즘적인 시선이죠. 독재와 반대 세력 탄압 측면에서는 파시즘적 성격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의 스페인을 강조하며 전통 문화인 투우를 장려하는 데 노력한 점은 민족주의적 시선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작가주의 영화에서 투우를 프랑코 정권 시대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하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랑해. 사랑한다고. 영화 속에서 자주 사용한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를 두들겨 패는 장면이죠. 아무튼 남성의 전유물인 투우사를 여성이 이어간다는 사실은 독재 정권 종식 후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멘은 왜 사과를 먹고 잠든 후 깨어나지 못했을까요? 이는 전통 문화인 스페인 투우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것이 전 세계의 비난을 받는 것처럼 투우로 스페인을 어필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하지만 오랜 세월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기에 투우에 대한 연민은 존재할 겁니다. 저는 영화의 결말을 보면서 카르멘을 이제 놓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치 몸을 파는 여인의 느낌이 들어 불쾌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캐릭터, 자본주의의 착취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계약을 이끌어내는 이분. 이것은 본질은 사라지고 투우가 자본주의의 상술에 불과해졌다는 뜻이겠죠. 이런 의미로만 존재한다면 놓아주어야 마땅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난쟁이 중 한 명이 그녀를 돌보는 것을 보면 결코 놓아줄 수 없는 연민이 대중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바로 투우를 향한 대중의 진정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영화에서 계모 역을 맡은 마리벨 베루두. 전 이 배우를 어디서 봤나 싶었는데 바로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에서 가정부이자 시민군 스파이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정반대 캐릭터인 악녀의 이미지를 잘 소화했고 이에 고야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마리벨. 이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카르멘의 유일한 친구인 닭을 요리로 만들어 그녀에게 먹게 하죠. 정말이지 눈꽃만큼의 동정도 필요 없는 악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전 카르멘 역을 맡은 마카레나 가르시아가 눈에 확 들어왔네요. 놀랍게도 이 작품은 그녀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그렇다고 경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가수이면서 주로 뮤지컬과 드라마에만 출연했었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 당당하게 신인 여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사가 제한되는 영화라서 그녀의 커다란 눈과 시원시원한 미소가 영화 속에서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무성 영화를 컨셉으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와 제작자에게 모험과도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적은 제작비의 영화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멋진 영화를 만들어냈죠. 시대가 바뀌면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기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카르멘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영화가 끝났음에도 잊혀지지 않네요. 지금까지 마포아지였습니다.